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님, 앞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 지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였는데 표정은 밝아 보였는데 아무래도 좀 앞으로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과제가 많잖아요.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됐으니까 예. 아무리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와 있는 자격이라 할지라도 우선해서 축하드리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당내 쇄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제 당을 다시 추스려서 꾸려 나가야 될 것인가. 네. 당을 전면적으로 거의 이제 개편할 정도 수준, 해체할 정도 수준의 그런 쇄신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거에 대한 고민과 중압감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 그거에 대한 이제 설계나 입장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황예린 기자, 여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축제처럼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당선 유력이 뜨자 당 지도부들은 이곳 국회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오늘 완전한 내란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은경 선대위원장도 차별과 혐오가 없고 갈라치기가 없는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승복 연설을 했죠. 국민의힘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김문수 후보가 중앙당사를 찾아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함께 했는데요. 김 후보의 얘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내준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 단장도 논평을 내고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달라며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로 인한 후폭풍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친한계 박정은 의원도 페이스북에 변화를 약속하고도 못 지킨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가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이곳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만큼 약식으로 이뤄질 텐데요. 별도의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선서 등으로만 짧게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식 행사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 맞춰 임명식의 이름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소수 야당이 됐습니다. 처음엔 한덕수 전 총리, 막판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했는데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데 실패하면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부터 어수선했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관심은 온통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쏠렸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죠, 사실. 경선 토론 역시 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 대결보단 대부분 말꼬리 잡기식이었습니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내걸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곧바로 단일화를 하자고 했고 김 후보는 시간을 달라며 숨바꼭질을 벌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소리 좀 서비스만 걸리네. 안 받으시고.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갈등만 부각됐습니다.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묻습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번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단일화가 어려워지자 국민의힘은 마치 군사작전하듯 후보를 바꾸려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습적으로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고 한 전 총리 혼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도 안 돼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이 보여준 비민주적인 모습에 중도층은 물론 보수 유권자들도 실망했습니다. 표 계산은 집중하면서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극우 세력과는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고 대표적인 친윤 인사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잦은 말실수도 이어졌습니다. 여기 벤진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매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계엄을 일으키고도 어떻게든 말장난을 해가지고 집권해보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당정 간의 엇박자, 철학과 비전의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후 1년여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